안녕하세요. 프라임 인터뷰 김주윤입니다. 청주의 문화를 꽃피우는 발판을 마련하고 또 전파하는 역할을 해온 대표적인 곳이 바로 청주문화원인데요. 얼마 전 62년 청주문화원 역사상 처음으로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강전섭 신임 문화원장을 선출했습니다. 오늘 프라임 인터뷰에서는 문화원의 새로운 수장 강전섭 청주문화원장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먼저 축하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이번에 진짜 62년 청주문화원 역사상 처음으로 투표를 통해서 이렇게 문화원장으로 선출이 되셨는데 출마 결심부터 선거 그리고 선출까지 그간의 소회가 좀 궁금해요. 예, 사실 제가 한 20여 년간 저희 그 청주문화원에서 활동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간 배우고 익혔던 거를 토대로 해서 평상시 제가 가지고 있던 어떤 문화적 마인드를 우리 구성원들과 함께 접목시켜서 청주문화원이라는 곳에서 청주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싶다는 생각을 쭉 해왔습니다. 그래서 한 8년 전부터 제가 차근차근 준비를 해왔고요. 제가 원장 출마하면서 내걸었던 캐치프레이즈가 함께 변화의 물결을 타자였습니다. 다른 여타의 단체보다도 저희 청주문화원은 약간 좀 보수성이 좀 짙은 그런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청주문화원 62년 역사상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서 문화원장을 선출하는 일은 그렇게 간단치 않은 일이었죠. 문화원 역사를 뒤흔드는 일이라는 비난과 우려도 있었고 보이지 않는 아픔과 갈등도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문화의 시대를 맞이해서 변화와 혁신을 바라는 염원도 적지 않았습니다. 저 또한 이런 부분에서 번뇌와 성찰 그리고 도전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이번 또 문화원장 선출에서 나타난 우리 구성원들 간의 갈등과 또는 동문 간의 문화의 이질성을 극복을 하고 앞으로 청주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새로운 문화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청주 청원 통합 후에 3대 통합 청주 문화원장을 맡으신 건데 지금도 뭐 여러 가지 포부를 말씀하셨지만 신임 원장으로서 어떤 포부를 또 갖고 계신지도 듣고 싶어요. 청주는 역사의 향기, 문화의 향기, 삶의 향기가 있는 고장입니다. 지난 1500년 청주의 역사와 문화를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죠.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벽시인 벽시가 이곳 청주에서 발견됐고 생명의 가치를 기반으로 한 현존하는 세계 최고의 금속 활자본 직지도 청주 흥덕사에서 간행되었습니다. 세종대왕은 초정행궁에서 한글 창제의 과학과 함께 조선의 르네상스 시대를 열었고요. 뱃속 10달이 생후 10년보다 더 중요하다는 태교 신기도 청주에서 저술했습니다. 또 조선의 베스트셀러라고 하는 명심보감도 청주에서 인쇄되었고요. 또 생명윤리와 공동체 가치를 중시하는 서원 향약도 청주에서 출발했습니다. 단재 신채호와 의암 손병희 선생 같은 수많은 독립운동가가 자주독립과 이 민족문화 부흥에 힘써왔습니다. 이런 것을 바탕으로 해서 저는 생명문화로 꼽히는 청주를 문화원 정책 비전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문화원 정책 비전으로 생명 문화로 꼽히는 청주 이렇게 정하셨는데 이 실현을 위한 실천 계획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떤 계획들 세우고 계신가요? 그래서 제가 그 8가지의 문화원 정책 비전을 제시했거든요. 첫째는 청주 문화 정체성 찾기. 두 번째는 청주문화원 독립원사 건립. 세 번째는 문화의 집 4군데 확대. 그리고 청주문화원 대표 브랜드 육성. 그리고 5번째 젊은 문화원, 생활문화 동아리 육성 및 확산. 6번째 청주문화원 재정 건전성 확대. 7번째 청주문화원 기능과 역할 쇄신. 8번째 청주문화원 우이상 재정립. 요 8가지입니다. 그렇군요. 지금 8가지를 언급하셨는데 몇 가지를 좀 짚어볼게요. 먼저 처음 말씀하신 게 청주 문화 정체성을 찾기 위한 프로젝트를 실천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거는 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실천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사실 그 청주만의 문화적 가치가 무엇인가를 찾아내서 미래의 비전으로 만드는 일이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청주문화 정체성을 찾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으로 그간 청주문화원이 야심차게 준비하고 발간해온 청주문화 총서 11권을 재해석을 하고 아카이브 구축을 위해서 청주만에 갖는 문화적 우성인자를 찾는 일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주 시민들의 삶과 문화를 담은 청주 역사박물관, 부제로 저는 그 시민 가보 방문은 박물관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이것을 건립을 하기 위해서 청주시와 긴밀하게 이렇게 협의해 나갈 작정입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말씀하신 게 청주문화원에 이제 독립된 새로운 건물을 짓겠다는 말씀하신 것 같아요. 예, 사실 예. 뭐 시청자 여러분께서도 독립된 건물이 있겠지라고 생각하시는 예.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예, 예. 지금은 약간 더부살이처럼 지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생각이신지도 듣고 싶어요. 새로운 청주 정신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 시민들의 문화의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청주문화원의 독립원사 건립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우리 모두의 염원입니다. 인구 85만의 통합 청주시가 이 문화원 독립원사가 없다는 것은 저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하다못해 분 단위에도 문화원이 그 독립원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가 문화도시라고 자부하는 우리 청주시에서 독립원사가 없다는 건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독립원사를 건립을 해서 뭐 사무국이라든가 세미나실, 전시장, 공연장 또는 동아리방 또는 자료실 이런 거를 갖춰서 청주문화원이 청주 시민의 삶을 담는 그런 그릇으로서의 책무를 다하고 네. 문화중심의 위상을 높일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청주문화원은 그동안 청주문화의 사랑방이라는 캐치프레이즈로 열심히 노력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을 좀 해주시죠. 우리가 사랑방이라고 하면 모든 사람들이 함께 어울려서 네. 훈훈한 정과 대화를 나누는 공간이지요. 저는 우리 청주문화원이 남녀노소가 함께 어울려서 청주의 문화예술의 꽃을 피우고 네. 향기가 진동하게 하는 그런 문화 사랑방으로 꾸미고 싶은 바람입니다. 모든 시민과 함께 청주 문화예술의 군부를 지피는 그런 공간이 네. 되도록 만들어 나가려고 합니다. 그를 위해서는 20, 30대가 참여하는 콘텐츠를 개발하고 또는 40, 50대 젊은 문화 전문가를 이 사진에 참여시키고 젊은 문화인을 위한 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한다든가 청주 정신이 깃든 동아리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 육성하거나 네. 청주만의 어떤 독창적인 생활문화 동아리 특성화, 전문 강사 육성 지원 등 동아리 활동을 활성화시키고자 합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또 청주문화원을 대표하는 사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바로 지난달에 그 청주 읍성 큰잔치가 펼쳐졌잖아요. 저희가 2019 청주 읍성 큰잔치 하이라이트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영상부터 보시고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니 이렇게 영상만 봐도 정말 풍성한 축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또 태풍 때문에 그 3일간의 축제가 정상적으로 진행이 잘 못됐다 이런 소리도 들었어요. 특히나 원장 취임 이후 처음 맞으신 청주 읍성 큰잔치일 텐데 조금 어떠셨나요?
예, 제가 취임 후 처음 하자는 네. 그 큰 행사라 사실 심적 부담이 굉장히 컸거든요. 그렇죠. 특히 이제 태풍 링리의 영향으로 해서 행사 일정을 변경하는 일이 네. 무엇보다도 굉장히 좀 힘든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과감하게 일부 프로그램에 대한 일정을 변경했습니다마는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호응을 해서 잘 네. 마무리가 된 것 같고요. 하지만 이제 그간 준비해온 그런 그 많은 그 행사들이 그 일정 변경에 따른 프로그램 축소라든가 폐지로 해서 시민들께 제대로 보여드리지 못한 부분이 굉장히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네. 내년에는 더 좀 많이 준비를 해서 시민과 더불어 함께하는 멋진 축제장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니까요. 예, 정말 예. 그 보지 못한 시민들도 아쉬움이 남겠지만 열심히 준비하고 보여주지 못한 또 단원들이나 또 원장님도 굉장히 아쉽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렇다면 내년 청주 읍성 큰잔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어떤 구상들 짜고 계신가요? 예, 사실 청주 읍성 큰잔치는 사실 시민들의 관심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렇지만 일각에서는 너무 좀 진부하다라는 그런 그 지적도 많은 게 사실입니다. 우선 축제 행사장의 좀 접근성을 좀 이렇게 높여서 행사 내용의 교육성 이런 거를 좀 제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사 내용의 유의성과 다양성 이런 거를 통해서 시민들의 참여도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청주읍성의 정체성이 잘 반영되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사전 홍보를 철저히 해서 시민 참여형 축제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청주 문화원의 대표적인 축제라고 하면은 지금 이제 설명해 주신 청주 읍성 큰잔치 그리고 예, 세종대왕 예. 초정약수 축제 이 두 축제는 이미 끝났지만 예, 예. 앞으로 남아있는 축제들도 많을 것 같거든요. 예. 어떤 축제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지 궁금해요. 사실 문화원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네. 그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상반기 중요한 행사도 끝났지만 하반기에 또 중요한 행사도 몇 건이 남아 있습니다. 이렇게 살펴보는 거 한중 서해 문화 교류전, 청소년 문화학교 전통 문화 강좌,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그 청소년 관례 행사, 그 성년예를 말합니다. 네. 또 지역 작가들이 주축이 돼서 이루어지는 그 문자 색임전, 청주문화원 오케스트라 정기 연주회, 그리고 청주 양반 음식 특강 이런 행사들이 많이 남아 있는데요. 이번 그 5일 날은 저희 그 청주문화원 오케스트라 연주회가 청주 아트홀에서 있습니다. 많은 시민들이 좀 네.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진짜 그러고 보면 청주 문화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행사들이 정말 많잖아요. 예, 예. 근데 이게 회원 입장에서 볼 때랑 이제 수장의 자리에서 볼 때 이런 행사들을 진행하면서 조금 다른 생각도 많이 드실 것 같은데 예. 어떻게 좀 견해 차이라든지 어떻게 다른 게 있나요? 네, 사실 아주 중요한 질문인 것 같습니다. 네. 그 정조 때문인 그 이완전은 사랑하면 알게 되고 알면 보이나니 그때 보이는 것은 전과 같지 않다라고 하는 유명한 그 말을 네. 하지요. 제가 회원이나 이사로 있을 때 어떤 피상적으로 보이던 그런 것들이 원장이 되니까 사실 새롭게 보이고 느껴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챙기고 이제 판단하고 결정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생기고 또 시행하는 사업들을 바라보는 시각도 확연히 이렇게 다르게 다가옵니다. 지난번 청주읍성 큰잔치 때 그 태풍 때문에 사실 그 밤잠 설친 경우가 많이 있었거든요. 그렇죠. 그 당일 아침에 사실 맨 먼저 일어나서 하늘을 먼저 네. 바라보게 되고 아 이게 장이라는 자리가 이런 거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더 좀 철저히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 판단이나 결정이 그 행사에 미치는 여파가 크기 때문에 저는 그 매사에 귀를 열고 그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네. 구하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프라임 인터뷰는 이렇게 강전섭 신임 청주문화원장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계속해서 더 다양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강전섭 문화원장의 개인사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고서 수집가로 이름이 나 있으시잖아요. 특별히 예. 고서를 수집하게 된 배경이나 또 수집 과정에 얽힌 이야기도 많으실 것 같은데 어떠신가요? 제가 그 고서 수집을 한다는 사실을 알고 많은 분들이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왜 책을 모으느냐고. 네. 그래서 저는 거기에 대한 답이 그냥입니다. 그냥 예, 그냥. 예, 우리가 왜 사느냐고 물으면 사람들은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그냥 살아야 되니까 네. 뭐 이렇게 뭐 얘기하는 분들도 있겠지만 그 영국의 저명한 산악인인 그 멜러리에게 기자가 묻습니다. 왜 당신은 산에 오릅니까? 멜러리는 그렇게 얘기하죠. 거기 산이 있기 때문이다. 네. 그 유명한 말입니다. 저도 굳이 저에게 한 번 더 그런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다면 저는 이렇게 답하고 싶어요. 200의 산중 문답에 나오는 소이부답. 거기는 긴 설명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저도 이렇게 이 고서 수집을 하게 된 그 배경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네. 그 중에 이제 하나가 제가 1988년도에 우연히 이제 헌책방을 들렸을 때 네. 그 당시 이제 고서 수집가인 그 박상희 씨라는 분을 우연히 만나가지고 그 고서 수집을 하게 됐는데 그분과의 사실 운명적인 만남이 저를 고서 수집가의 길로 이끌게 된 계기가 됐고요. 또 제가 이제 대학원 논문을 준비하면서 서울 여러 곳에 어떤 그 도서관 같은 데를 찾게 됐는데 그 자리의 중요성을 새삼스럽게 인식하게 되더라고요. 네. 예, 왜냐하면 이 자료는 함부로 이렇게 보여주거나 그러질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려움이 많았었는데 그런 부분도 또 있었지만 제 자신의 어떤 지적 호기심이라든가 지적 결핍 이런 거를 충족하기 위해서 제가 더 고서 수집에 열을 낸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네. 들고요. 이 수집 과정에서의 어떤 그 에피소드를 이야기하면 뭐 몇 날 며칠 밤을 새워도 부족할 것 네. 같습니다. 제가 고서 수집을 하면서 늘 화두처럼 입에 달고 다녔던 말이 불광불급이었습니다. 미쳐야 미친다. 뭔가 우리가 빠지지 않으면은 거기에 도달할 수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사랑을 하는 경우에도 네. 결국 미쳐야지만 상대가 아름답게 보이듯이 하여튼간 제가 어느 정도 미쳤느냐면 뭐 밥 먹고 잠잘 때조차도 오로지 제 머릿속에 온통 이 책이었고요. 고서. 네. 예,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또 가정에 충실하지 못해서 저희 가족들이 많은 고통을 겪었지요. 그래서 그 저희 집사람이 지금 현재가 초등학교 그 이제 교사로 네. 있는데 이제 이번에 그 교감으로 나갔습니다만은 네. 그 이혼 소리를 제게 3번이나 들이밀더라고요. 책 때문에요. 예. 네. 그래서 이혼 소리를 사실 3번이나 이렇게 짓고 그랬는데 최종적으로 저게 이제 답한 지은 게 책을 택할 것이냐, 자기를 택할 것이냐라고 하는 최종 그 답판이 왔을 때 저는 어리석게도 책과 당신을 같이 택하겠다. 그 바람에 이제 저희 집사람이 네. 화가 나가지고 강원도로 내신을 내가지고 3년간 별거 아닌 별거를 했습니다. 와. 예.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이제 결심을 하고 이 고서 수집하는 거를 그때 끊었죠. 끊으셨어요, 이제. 예. 그때 사실 그 답변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었는데 좀 답변을 잘못하셨네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얼마나 힘들었으면은 네. 그렇게 그런 거 어마어마한 일을 했을까. 사실 그때 저희 집사람이 그런 그 결단을 내지 않았으면은 아마 제가 더 좀 그 증상이 좀 심했겠지요. 일반인들은 책은 그냥 뭐 구태연하고 고리타분하고 냄새나는 것 정도로 이렇게 치부하기 쉬운데 제가 느끼는 고서는 그게 아니거든요. 고서에서 풍기는 향대는 샤넬 화이브의 그런 향수보다도 더 네. 향기롭게 제게 다가오고 또 거기에서 무한한 가치를 느꼈을 때 느껴지는 저만의 감동은 이건 뭐 필설로 형용키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도 이렇게 고서에 미치시기보다는 사모님께 아내분께 더 미치시기를 바라면서 다음 질문 드릴게요. 당연히 그래야 되죠. 현재 그럼 소장하고 계신 고서가 어느 정도인지도 궁금하고요. 특별히 아끼시는 서적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를 좀 해주시죠. 예, 뭐 제가 정확하게 뭐 헤아려 보지는 않았지만 아마 7,000권 이상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되고요. 네. 그 많은 책 한 권 한 권이
제게 다 소중한 책으로 이렇게 남아 있고요. 예, 하나하나 이렇게 제가 구할 때마다 그 많은 이 다리품을 팔아서 얻은 것들이기 때문에 하나하나에 대한 다 그 이야기거리가 있습니다. 네. 예, 그 많은 것 중에서 이제 몇 권을 이 자리에서 소개를 해드린다면 1895년에 육일주 선생이 그 만들었던 서유견문. 네. 우리 뭐 그 국어 교과서라든가 역사 책에도 많이 등장하는 그 책이잖아요. 우리 최초의 국한문 혼용체이자 근대 수필 문학의 효시라고 일컫는 이 서유견문. 그리고 해에게서 소년에게라고 하는 최초의 네. 그 신채시가 실려 있는 그 소년 잡지 창간호 육당 선생이 1908년에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또 그 일제 강점기의 대표적인 민족 저항 시인인 윤동주와 이육사 선생의 그 시집 유구 시집이 있거든요. 네. 46년에 나온 육사 시집, 48년에 나온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네. 윤동주 선생의 요구 시집이 있는데요. 요 뭐 네 책이 특히 저에게는 애정을 갖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저는 들으면서 아마 우리 시청자분들도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조금 예. 가장 가치가 높은 예. 값이 좀 나가는 고서가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도 궁금해요. 예, 경제적 가치를 가지고 또는 생각하고 이제 고서 수집을 했다면 못했겠지요. 뭐 아파트 몇 채를 이렇게 사야 될 그런 많은 돈을 투자를 했는데 사실은 제가 20여 년간 저희 집사람에게 월급 봉투 한 번을 제대로 갖다 주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렇죠. 예, 예. 근데 이제 지금에서 돌이켜 보면은 그게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예. 지금 뭐 저기 사회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답변을 하나만 드리면은 네. 그 여기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라고 하는 요 네. 윤동주 선생 요구 시집이 몇 년 전에 그 서울 뭐 경매장에서 뭐 2천만 원씩 거래됐다는 얘기를 제가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저는 사실 뭐 그 책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경제적 가치보다는 그 책이 갖고 있는 어떤 그 문학적 가치라든가 또는 뭐 서작적인 가치 그런 거를 사실 또는 사회적 가치 그런 거를 제가 많이 생각했는데 그런 그 경제적 가치도 많이 있다는 네. 걸 알고 굉장히 놀랐는데 요즘 집사람이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하는지 지금은 많이 좀 미안하게 생각하게 하더라고요. 아, 그 경매를 보시고 좀 생각이 바뀌셨나 봐요. 네. 그동안 도시어 전시회도 전 여러 차례 여셨다고 들었거든요. 예. 어떤 전시회를 여셨는지 그리고 또 도서 전시회를 찾았던 관람객들의 반응도 궁금해요. 네. 제가 이 30여 년간 고서 수집을 하면서 크고 작은 전시회를 한 20여 개 여해 이렇게 열었는데 아마 우리 청주 지역에서 저만큼 많은 그 이 도서전을 그렇죠. 연 분이 아마 없을 겁니다. 네. 뭐 대한민국에서도 뭐 거의 손가락 꼽을 정도로 제가 많이 전시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제가 이제 학교에서 오랫동안 이렇게 근무를 하다 보니까 이 교육에 관련된 자료를 많이 또 수집을 했고 그 많은 전시회 중에서도 이제 이 교과서전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날 대성고등학교 청주상구죠. 청주상구에서 근무하고 대성중학교, 대성여상에서 근무했는데 네. 거기에서는 주로 이제 그 교과서전을 초등학교, 중등학교 그리고 개화기 교과서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준비를 해서 전시를 했거든요. 그 중에서 이제 뭐 특히 좀 생각에 떠오르는 그런 그 네. 전시회는 그 고인세박물관에서 했던 개화기 교과서 전시회 그리고 또 광복 60주년 기념을 해서 청주박물관에서 열렸던 그 해방공간기의 도서전 그리고 또 문학도서전 또는 성서 전시회 그리고 얼마 전에 끝났던 2019 대한민국 도서전에서 네. 근대 도서 콜렉션 100년 전이라는 그 전시회를 했는데 이런 것들이 저에게는 특별한 의미로 이렇게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고서전을 이렇게 준비하고 전시하다 보면은 그 학생들에게는 그 당시 어떤 시대적 상황 같은 걸 알 수 있는 계기가 되고 어른들에게는 그 추억의
그렇죠. 장을 마련하게 되는 그런 장에 대해서 굉장히 반응이 좋습니다. 또 그분들이 또는 학생들이 학창 시절에 지금 현재 교과서에서 배우는 그런 내용들이 그런 책들이 그 전시장에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보는 그 현장에서 보는 감회가 상당히 남다르게 이렇게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나름대로 저는 수집가로서의 어떤 사명감 그런 자부심 그런 거를 현장에서 많이 이렇게 느낄 수가 있었고요. 네. 정말 이제 30년 넘게 교사로 재직하셨기 때문에 예. 교과서 전시회를 많이 여신 것 같은데 예. 최근에는 우리 글 또 우리 책에 대한 소중함을 주제로 특강도 많이 하신다고 예. 들었어요. 어떤 것들을 좀 강조하시나요? 예, 지금 말씀해 주신 인문학 특강. 네. 그 이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했던 특강의 가지고 오셨네요. 네. 이게 팜플렛인데 네. 책과 함께 나의 꿈, 나의 인생이라는 이런 주제를 해서 올해 세 차례 인문학 특강을 했습니다. 예, 꽃이 자연의 향기라면은 문화와 예술은 인간의 향기지요. 제가 특강에서 책 이야기를 주로 이렇게 다루고 있습니다만은 제가 추구하고 있는 향기에는 크게 세 가지입니다. 네. 책 향기, 꽃 향기, 사람 향기입니다. 책을 통해서는 진리를 구하고 꽃에서는 자연의 위대함과 지혜를 배우며 사람에게서는 관계의 소중함과 겸손을 배우지요. 그래서 제가 특강을 하면서 더불어 사는 세상의 삶의 향기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이렇게 했습니다. 그렇군요. 이제 앞으로 4년간 청주 문화원을 이끌어 가실 텐데 예. 이제 문화원의 전반적인 발전 방안과 문화원장으로서의 다짐이라고 할까요? 예. 이 부분에 대해서도 듣고 싶습니다. 예. 문화원이 장기적인 발전 방향을 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선행되어야 될 과제가 여러 차례 강조했습니다마는 문화원의 독립 원사를 갖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독립 원사가 없으면은 우리 문화원에서 추구하고는 모든 사업들을 원만하게 진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청주 문화의 원형을 찾고 또 진흥을 위해서는 문화원의 역할과 방향은 뭐냐? 살아가는 주민들의 삶과 모습을 정리 기록하는 기록자의 역할, 그리고 지역 문화의 재현 및 보존을 위한 전승자의 역할, 그리고 지역 주민에게 문화적 혜택을 골고루 배분하는 배분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문화원에서 마련한 모든 프로그램을 면밀히 검토를 해서 선택과 집중을 통해 모든 구성원들을 모시고 중장기 발전 방향도 모색을 할 작정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문화원장으로서 문화원의 기능과 역할을 쇄신하고 위상체 정립과 문화원의 재정 건전성을 확대하고 생활문화 활성화의 거점지로 자기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힘쓰겠습니다. 네. 이제 말씀 나누다 보니까 어느새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요. 시청자 여러분께 못다한 말씀이 있다면 해주시고 우리 사모님께 한마디 해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끝으로 한마디 해주시죠. 예. 무엇보다도 제가 이 책에 빠져서 생활하다 보니까 제가 가정도 소홀히 하고 또 이 가정의 소중함도 잊고 살은 그런 지난 날이 제가 많이 후회가 되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딸들 그리고 저희 아내에게 굉장히 미안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20년간 못다한 거를 살아가면서 우리 가족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헌신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우리 청주문화원의 발전을 위해서는 저도 현실에 안주하지 않고 창의와 열정 그리고 소통과 협력이라는 시대적 패러다임에 충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원장으로서 최선을 다해 청주문화원이 명실공히 청주문화예술의 종가로서 위상을 세우고 문화 사랑방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청주 시민 여러분들도 우리 청주문화원을 아껴주시고 많은 관심과 사랑을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프라임 인터뷰 지금까지 강전서 신임 청주문화원장과 함께 했는데요.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청주 시민들이 향유하고 있는 문화예술을 꽃피우기 위해서는 문화원의 역할이 그만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함께 변화의 물결을 타자는 목표로 새롭게 청주 문화원을 이끌어갈 강전섭 원장의 행보를 주목하고 또 기대해 보겠습니다. 프라임 인터뷰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